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 한국은 아직 눈도 많이 오고 춥더라고요. 여기 브라질은 엄청 더워요. 원래는 더 덥네요. 그래서 진짜 더운 날씨가 며칠 지나가고, 어, 그리고 이제 스콜이죠. 이제 오후에 비가 한 번씩 오는데 또 한 이틀 동안은 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여러 나라에 이제 흩어져서 있고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번 줌 미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아침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미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전에 몽골 미팅을 하고 지금 오후에 원래를 하는데 몽골 미팅 할 때도 이제 좀 제가 앞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도 이번에 이제 2025년도는 애터미 본사도 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속리산 포레스트 우리 석세스 세미나를 처음 하던 거기를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하기 힘들 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숙소도 거의 5성급 호텔 정도의 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 아마 우리 로얄 클럽이나 리더스 클럽에서는 아마 숙소를 사용해 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몄고 거기서 또 1박 2일 석세스를 별도로 또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터미가 갖고 있는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데 한국에서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만큼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원래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애터미 제품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서 소비자를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되고 특히 이 제품 전달에 있어서 직급자분들이 나는 뭐 이 정도 직급 갔으니까 뭐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들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판매를 해 나가고 고객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갑을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100만 갑을 한다는 것은 100명을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는 활동을 모두가 함께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도 하시고 폴더 컨택트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는데 이제 주력을 하셔야 된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음, 리더분들은 100만 갑에 정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갑 활동을 못 한다면 그만큼 내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 꼭 국내에서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외에서 하면 안 되냐,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어떤 사업자가 나왔거나 인맥이 연결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을 후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애터미 사업자가 나왔을 때
어떤 순서대로 애터미를 소개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가서 설명을 하고 보상 플랜도 설명하고 제품도 설명하고 제품 교육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제 내가 한 명, 두 명 보고 왔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여오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설명을 하고 내가 못하면 강의를 다른 강의, 동영상 강의 좋은 거를 잘 선정해서 안내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줌 미팅에 초대를 해서 한국에 있는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스폰서들과 연결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1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해야만 2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해외 사업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요, 1단계입니다. 1단계 가서 한국어와 그 나라 언어가 되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현지인들을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단계. 이게 1단계예요. 이 1단계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고 사업할 사람들이 나왔을 때 줌 미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 스폰서들이 가서 후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든 게 사실 1단계예요. 그 1단계에서 현지의 사업자들이 나오면 그다음 이제 스폰서들이 가서 후원을 해야 되는데 해외 사업을 할 때 이제 힘든 부분은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후원할 때 나는 별로 돈이 안 되는데 해외에서 후원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 부분이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끼리 잘 해보세요 하고 놔두면 이 조직이 저절로 잘 크면 좋은데 그런 정말 실력 있고 열정 있는 그런 사업자를 만나서 교육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위치까지 끌어올리려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리더가 그래도 본부장급 정도의 리더가 현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애템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사실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외 사업을 어, 해 나가는데 그 대신에 해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음, 한국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사업자를 끌어내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더 많은 신규 사업자들과 매출,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인데 지금 이제 제 우측 라인엔 트르키예가 지금 몇 개 라인이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막 시작한 라인도 있고 한 3년 정도 된 라인들도 있는데 다른 라인들은 터키에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로얄 마스터가 실제로 3명 이상의 로얄 마스터가 벌써 어, 터키에서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브라질이 이제 2년 8개월, 2년 9개월 정도 됐는데
과연 한 3년 6개월 안에 로얄 마스터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터키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은 지금 앞에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성장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브라질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모든 라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지역인데, 몽골은 최근에 이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직급 도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나왔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새로운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제도 제가 그 내용을 갖고 강의를 했는데, 올해 몽골도 자기 매출액의 3배 이상을 성장해야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좌우 매출 합쳐서 3배, 그리고 내 소실적 매출 3배.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합쳐서 3배, 소실적 3배. 이게 동시에 달성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평균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몽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몽골은 그나마 가깝기 때문에 리더들이 가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주기가 그나마 쉬워요. 가까우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라인의 몽골 조직은 여기서 올해 한 3배 정도 성장을 하게 된다면 조직 내부에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전적으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조직에서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좀 안 좋은 소리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라인이나 그런 어떤 언밸런스나 오해나 그런 다툼, 갈등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달에 제가 가서 여러분들하고 미팅을 한 거는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했어요. 원래 5월 달에 제가 몽골을 방문한다고 아까도 이제 알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될 갈등이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리더들하고 토론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한 팀을 어떻게 만들어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응용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들, 지금 몽골의 신규 사업자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서 제가 갔을 때 그분들하고 1대1 미팅 또는 뭐 2대1 미팅이든 그래서 한 명 또는 두세 명이 같이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은 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한 팀 우선으로 해서 제가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해서 그래서 5월 달 몽골 미팅을 할 때는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자기들 사업자들이 함께 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몽골에서 정상적인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도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장의 속도가 다른 라인에 비해서 밀리면 그 다음 내년, 그다음 내후년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인이 지금 여기서 딱 중심을 잡고 활동을 하고 이름을 알린다면 애터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여러분 라인으로 사업자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도 브라질도 지금 회원 수를 지금 자기의 회원 수를 2배 이상 늘리면서 매출도 3배 정도의 매출을 늘리는 걸로 목표를 잡으셔야 현재 속도에 맞춰서 나갈 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터키는 또 몇 개 라인이 터키를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특히 우리 라인에서는 이스탄불에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이번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이스탄불에 저희들이 센터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들, 해당 라인의 본부장님들이 잘 상의를 해서 연합센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또 리더들이 잘 조율을 해서 어쨌든 센터가 하나 이스탄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탄불에 기존 있던 분들도 센터가 없어서 활동이 힘들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많은 국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도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어제 마카오 쪽에 지금 출장 간 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키르기스탄이나 또 거기서 다른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사실 못했잖아요. 되게 아쉬운데,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의 근거지를 마련만 했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죠. 네, 원래 종전을 할 겁니다. 뭐 사실상 종전이에요. 휴전을 하고 종전이 되면 뭐가 돼요? 전후 복구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후 복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그죠?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1차적으로 70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들어간 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뭐 700조에서 한 1,400조 정도가 전후 복구 비용으로 들어갈 거고, 러시아는 그보다 더 많은 또 전후 복구 사업들이 준비돼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까 뭐라 그랬어요? 방산 사업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이제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여기는 뭐예요? 다 공업 벨트거든요. 예, 여기는 한국의 중소기업, 방산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가 따라 들어가요? 아토미. 그래서 이 동유럽의 아토미 사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다. 그래서 터키의 바람이 지금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또 인맥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선을 연결을 해서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봤는데, 다들 저랑 10년 가까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10년 전에는 다 파릇파릇 하셨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지금 조금 연식이 돼 갖고, 다들 여기저기 아파요. 또 아까도 보니까 어떤 분은 병원에 지금 몇 분 계시고, 또 암으로 치료받는 분 계시고, 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분 계시고, 이렇게 지금 거의 우리가 병동 수준입니다. 저도 작년에 아파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몸을 사리고 있는데 원래는 일단 현재까지는 컨디션이 좋지만 다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픈데 문제는 어, 신칼라 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온다는 게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각 라인별로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모두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럼 나이 든 사람은 아니냐? 그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내가 스폰서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좀 십시일반해서 젊은 새로운 파트너에게 좀 더 많은 후원을 집중해 줌으로써 성공시켜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딱 플러스 10년을 해보세요. 내 파트너 중에 누가 남아 있을 것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10년 뒤에도 내 파트너들이 지금 일을 할 건지 어쩔 건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리더스 클럽이나 로얄 리더스 클럽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세대 교체를 제가 원래도 주장을 했죠. 세대 교체를 못하면 리더스 클럽이든 로얄 리더스 클럽이든 3대 상속이든 세대 교체가 돼 있어야지 상속을 할 거 아닙니까? 내 파트너가 다 뭐 70, 80, 90 됐는데 상속이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지난해부터 세대 교체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2년째 벌써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5년 뒤에 그 세대 교체 대신 젊은 피들이 어, 성공자가 돼서 여러분 뒤를 잇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는 리더분들의 전략이 서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걸 빼서 여기다가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데 여기서 뭐예요? 내가 따로 주머니를 빼서 이 세대 교체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지금 플러스 10년을 딱 해보세요. 10년 뒤에 다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해외 사업을 해서 성공해 나가는 분들은 조금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송양자 국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리더스에는 안 들어갔지만 브라질 라인이야. 그럼 여기는 아직 젊어.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70 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70 넘었는데 얼마나 젊은지 내가 맨날 송양자 국장님보다 나이 많은데 맨날 어린 줄 알고 아니 우리 송양자 국장님도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나이 더 많아요? 이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 제가 72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송 국장님보다 많지. 우리는 송영재 국장님 많다고 지금 생각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근데 너무 젊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되게 다 젊고 굉장히 활동적인 분들이 많아서 해외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뭐 문제가 없지만 국내는 지금 오래 했잖아요. 너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운 인력들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인력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몽골. 예, 몽골 젊어요. 막 엄청 젊어요, 몽골. 이제 막 아직도 애기 놓고 막 이러잖아요. 막 어디 셋째 낳대, 뭐 넷째 낳대 막 이러고 있어요, 몽골 리더들은. 그래서 젊죠. 그 다음에 이제 트르키에 팀들 젊어요. 이제 젊은 분들 많고. 그 다음에 브라질 팀, 예, 굉장히 젊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다 40대가 이제 많고요. 50대고. 그래서 브라질 팀들은,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은 더 젊어요. 더 젊어서 30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수혈이 되는 경우에는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국내에만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세대 교체를 위한 준비를 모두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어, 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했는데 사업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을 바꿔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키다 보면 어때요? 내 사업이 점점 더 발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어,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변화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고 스폰서와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도 브라질에서도 상담을 하고 이제 몽골에도 상담을 하고 또 해외 사업 때문에 리더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저랑 상담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팩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살짝 변형시켜서 왜곡이라 그러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살짝 왜곡시켜서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말하기가 껄끄럽거나 뭐 또 얘기하면 조금 뭐 그런 부분은 싹 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싹 바꿔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좋은 상담을 못 해드려요. 상담을 할 때는 솔직하게 있는 걸 다 오픈을 해야 여러분 상담이 되고 좋은 상담이 돼요. 그렇지 않고 얘기를 안 해버리면 좋은 상담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줄리오 사장님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분이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 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경험을 했는데 제게 얘기는 해요.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선 굵게 몇 마디 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어떤 일이 디테일하게 일어났는지를 잘 안 그려져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건 이런 방법이 어떻을까? 이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활동하고 진행했던 내용들을 잘 메모해서 상담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들으면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는 솔직하고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제게 세세하게 알려주셔야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는데 좋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정윤자 본부장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상담을 했잖아요. 그 다음 피드백을 꼭 받으셔야 돼요. 내가 상담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지나거나 2주 정도 지났었대요. 단장님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이렇게 됐고요. 이건 안 됐고요. 이건 저렇게 됐고요. 이게 내한테 들어와야 되죠. 그죠? 예. 핑퐁이 돼야 되는데, 핑 하면은 끝.
그 또 핑 던지면 끝. 그러니까 우리 이제 퐁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강에 돌 던지면 어때요? 퐁당 하면 그다음 뭐예요? 돌이 튀어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예, 퐁당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한강에 돌 던지기식 상담이 되면 여러분들은 발전이 없다. 나랑 상담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자기 발전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했어. 그러면 메모를 하고 받아 적었죠. 그럼 그걸 갖고 액션을 하고 또 파트너들하고 얘기해 본 다음에 다시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변화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변화의 방향이 잡혀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 한 번 해서 성과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하게 돼요. 저기 우리 루시아 사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잘 하시는데 제가 가면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브라질리아에 있는 산드라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라이브 방송을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자신감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성과가 확 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셔야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는 쪽과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좋은 점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문제점만 얘기하거나 그리고 그 문제점 중에서도 일부는 빼버리고 일부만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몽골 팀들도 그 전에 한 팀이 상담을 받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걸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뭐예요?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피드백이 없으면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냥 진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문자라도 하나 주셔야죠. 지금 상담받은 데 했더니, 완벽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추가로 질문한 건 없습니다. 라고 주시면, 내가, 이 팀은 잘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잘 됐나? 안 됐나? 가서 더 싸웠나? 해결이 됐나? 난 궁금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받았고 액션을 했으면 피드백을 받으셔야 주고받아야 여러분들이 상담의 완성도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뭐 단장님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특히 얘기해요. 너무 어려운데, 뭐.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닌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지 아닌지, 이런 거 다 따지시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늦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늦게 자면서, 어, 저한테 문자를 보내도 돼요. 여러분들이 늦게 자면 여기는 낮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늦게 자면 언제든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줌이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애터미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자기들이 성공을 하는데 어, 누구는 좀 빨리 성공하고, 누구는 좀 늦게 성공하고, 누구는 좀 제자리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모두를 다 성공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지만, 저 또한 능력이 그렇게 뭐 탁월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모두 빨리 성공시켜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 상담해 주는 내용 중에 오늘은 약간 비유법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 사업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애터미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다. 그래서 단지 다른 점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내가 건물을 사면 되는데 애터미는 건물을 내가 바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건데 반드시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건물이 완성돼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이게 부동산 사업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뭐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에 건물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본부장부터 할래. 10억 주고 본부장 타이틀을 사야 되겠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누구나 회원가입을 하면 애터미 제품을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뭘 만들어야 돼요?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나랑 함께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게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그룹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땅을 샀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땅만 있으면 월세를 못 받아요. 건물을 지어야 월세를 받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자, 파트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왼쪽에 둘, 오른쪽에 둘 이상. 그죠? 그러니까 네 개의 기둥은 세워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건물이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일즈 마스터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주가 되고 임대소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는 건요. 다 달라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합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애터미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내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그죠? 이제 한 층 지었으니까 2층을 올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더 올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파트너가 필요해. 내가 열심히 팔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팔아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건물을 올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판매라는 행위를 통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사업자를 만들어야 돼요.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 어떤 리더는 몇 명 이상의 사람을, 조직을 함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 명까지는 하는데 사람이 늘어나면 조직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그런 리더분들이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애터미는 결국 몇 명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느냐가 내가 받는 수당의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층을 지어서 월세를 받잖아요. 그럼 그 월세를 갖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더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내가 필요한 데 쓰고 가방 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모아서 어때요? 2층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1층을 짓거나 2층을 짓거나 해서 월세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받아서 내가 필요한 데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층을 짓고 2층을 지은 사람은 즉 내 파트너를 세일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를 세일즈로 만들고 그 파트너가 파트너를 세일즈로 만들게 되면 나는 이제 3층, 4층 이렇게 층수를 위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애터미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하고 더 크게 성공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이 수당을 가지고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파트너를 성공시키는데 이 수당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속도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부동산 사업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층을 높이 쌓아서 월세를 계속 많이 나오면 그만큼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나중에 점점점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랑 소통을 잘 하고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면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사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업자들을 만나서 애터미를 전달을 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어, 이 애터미 사업을 빠르게 성공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브라질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지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해외 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기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크라운 마스터하고 뭐 돈 많이 번다며 그럼 어때요? 제가 궁상 떨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굴 만나도 뭘 해도 그냥 없어 보일 수도 없잖아요. 무조건 아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좀 부자들이 쓰는 레벨은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에서 어, 활동하는 거랑 거의 같은 레벨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앞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혀 주고 미팅을 해줘야 내 파트너들이 자신 있게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 근다고 뭐 펑펑 쓴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없어 보이고 뭐 있어요. 여기도 뭐 한 뭐 얼마지? 한 5천 원짜리, 3천 원짜리 뭐 현지 뭐 좀 없는 애들 먹는 뭐 그런 뭐 식사 뭐 하고 뭐 그렇게 다녀도 되긴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한국 식당은 엄청 비쌉니다. 뭐 김밥이 7천 원이고 그래요. 김밥 한 줄이 7천 원이에요. 7천 원짜리 김밥, 야채 김밥이에요. 가끔 소고기 김밥도 있는데 7천 원 합니다. 예. 근데 김밥도 비싸. 떡볶이 김밥 먹으면 비싸. 그래서 떡볶이 김밥 못 먹고 냉면도 비쌉니다. 냉면이 18,000원이에요. 근데 물 시켜 먹으면 2만 원이에요. 물값까지 하면. 그래서 냉면도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근데 맛은 한국보다 더 맛있는 냉면이 여기 팔리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받는 임대료를 얼마나 잘 나누어서 다음 건물을 짓고 다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 나가는데 그러면 어떤 파트너를 성공시킬까? 이게 여러분들의 눈이에요. 그렇죠? 부동산도 어디에 건물을 지을까가 여러분들 보는 눈이잖아요.
그처럼 어떤 파트너를 성공시킬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잘해서 스폰서 파트너가 합이 딱 맞으면 빨리 성공하는 거고, 투자를 했는데 이 파트너가 안 해. 하다가 안 해버려. 뭐 말을 안 들어. 막 자기 마음대로 해. 파트너들하고 싸워버려. 그러면 뭐요?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난 투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 생활해야 되니까 수당 나오는 거 다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벌어서 해도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비율을 잘 활용을 해서 속도를 맞춰 나가시는 게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부분이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본인이 하는데 본인이 선택을 해서 1년 정도 경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1년 정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다른 쪽보다, 내가 하는 방식이 맞아. 그럼 계속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샤론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샤론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신 분들이 많죠? 여기 되게 많은데, 아니면 이제 샤론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이런 분들은, 샤론에서 이제 스타 마스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매출만 갖고 스타 마스터가 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에서 샤론 가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스타 마스터가 되는 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요. 네. 자, 스타 마스터를 가려고 하면 일단 좌우 파트너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한쪽이 엄청나게 커서 뭐 거의 오토 국장급이 뭐 2명 정도 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오토 국장이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오토 국장이면요. 로얄 리더스 클럽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제 왼쪽에 김민서 로얄 마스터, 그때 스타 마스터예요. 그분이 국장 달고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죠. 네. 오토 국장이에요. 그분은 국장을 한 번도 안 놓쳤어요. 오토 국장인데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토 국장이라는 볼륨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오토 국장이 돼서 내가 뭐 스타 마스터를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뭐 한쪽만 신경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 스타 마스터가 되려면 스폰서와 관계, 파트너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관계라는 게 1년, 2년 만에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스타 마스터 계획을 세우면 파트너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되고, 거절할 때 어떤 말로 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파트너가 뭐 어렵게 좀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근데 내가 도저히 도와줄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잘 설득해서 나도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지금 좀 어려워서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 있죠. 여러분들 이제 거절하는 유형, 내가 어, 나쁜 유형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오른쪽 파트너가 막 도와달라 그래. 나 이번에 왼쪽 파트너 도와준다고 그쪽 라인 너무 힘들었어. 거기 도와준다고 돈 다 썼어. 못 도와줘. 그럼 이거는 어, 2배로 연맥이는 겁니다. 첫 번째, 도움 못 받아서 열받아. 근데 뭐 저쪽 줄 도와준다고 나 안 도와줘? 2배로 열받아. 그러면 감정까지 더 생겨. 자,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왼쪽 도와주니까 오른쪽 못한다. 오른쪽 해야 되니까 왼쪽 못한다. 쟤 해야 되니까 너 못해준다.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제일 나쁜 방법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기준을 나름 정해놓고 기준에 맞춰서 후원하는 게 그나마 갈등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못해주면 조금이라도 내가 진짜 힘든데 요거라도 내가 좀 보태서 써라. 이렇게 정말 조금이라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그게 공감이라 그러죠. 거절을 하더라도 공감이 되는 거절을 하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너들하고 아주 나쁜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니까 너 못해줘, 저기 하니까 너 못해줘, 이러니까 나 못해도 나도 통장에 돈 없으니까 못해줘. 이런 류의 거절은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거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름 어, 전략을 가지고 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너들과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잘 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직급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모든 파트너하고 다 소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대부분 이번에 이제 이경규 씨가 방송 45년 대담을 하는데 그 타이틀이 이거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즉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애터미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잘할 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아주 기준선을 가지고 움직여야 그나마 좀 문제를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좀 정이 먼저냐, 비즈니스가 먼저냐, 요거죠. 내가 이 인간적인 정을 따지면 이거를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따지면 이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많은 조직원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수록, 비즈니스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정은 버려라. 그건 아니고요. 비즈니스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되 내가 좀 부족한 정적인 부분은 그건 따로 내가 관리를 하는데 충분하게 관리를 못 해줄 수는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정적으로도 다 해주고 비즈니스도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야. 야, 너는 뭐 한 달에 3천만 원 번다며. 그 3천만 원 다 어디다 쓰냐?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데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n분의 1 하면 돈은 줄어듭니다. 내가 판매사야. 그러면 내 파트너가 몇 명이야. 나누기 하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판매사 수당이 더 많아요. 위로 올라가면 사람은 많아지는데 뭐가 줄어요? 수익이, 수당이 줄어요. 수당, 절대 금액은 늘어나지만 비율이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 n분의 1 하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갈 때 이제 우리 본부장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돌아가서, 음, 지금 이제 해외하고 국내가 막 지금 막 뒤죽박죽 돼서 막 돌아가는데, 되게 좋은 거죠. 해외는 해외대로 또 국내랑 이렇게 계속 얽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해외 라인, 국내 라인이 더 많이 겹쳐서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석세스 관련 원데이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100만 갑까지 이렇게 좀 회사가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 갑 워크샵을 하는데 지금 3월 달에 지금 여러 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운 마스터 중심으로 우리 그 100만 갑 워크샵을 하는데 제 좌우 라인 전체는 4월 7일 날 이제 100만 갑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워크샵 참여 인원이 500명에서 600명 정도 돼요. 사업자들이 참여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 그 앞에 했던 거 또 우리가 들어서 아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4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한 달 정도 아직 남았는데 사업자들도 좀 더 많이 이제 만들고 또 백만갑 활동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날 좀 많이 참석을 하셔서 리더분들 포함해서 많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팀이 백만갑을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리더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특히 이제 몽골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한국어 수준이 상당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리더분들이 한국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로 이제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에 같이 초대를 해서 한국 시스템을 어느 정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 몽골 쪽도 지금 각 라인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5월 달에 우리 각 리더분들은 이 부분을 갖고 제가 5월 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짜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브라질 팀은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송영자 국장님, 또 이제 우리 따따봉 센터장님 해서 이 현재 한국 시스템을 어떻게, 한국어가 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미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리더분 몇 명이라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할 때 또 라인 미팅을 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몽골은 5월 달 정도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태클을 할 생각이고요. 브라질 쪽은 제가 리더분들한테 그전부터 몇 번 오다를 내렸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어쨌든 또 새로운 3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3월 달부터는 여러분 직급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이제 앞에 이제 2월 달이 좀 어수선하게 지나간 거는 사실이에요. 막 부정이 1월 막 말에 걸리면서 2월 달이 좀 이렇게 어수선했고 저도 여기 나와 있다 보니까 브라질은 뭐 한 12월부터 한 3월까지는 매 노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계속 노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활동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놀고 문도 닫고 이랬는데 이번 주부터 조금 활성화될 거고요. 여기 이제 카니발도 끝났고 축제도 끝났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몽골도 지금 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지방 갔다가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아직 여행 갔다 안 돌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터키도 또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3월 달 이제 시동을 걸어서 어, 우리가 4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과 관련해서도 좀 도전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